강의에서는 손전등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능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거의 예시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만들 거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이 몸통이 되는 실린더를 만들고 이 덩어리들끼리 붙이거나 덩어리들끼리 빼주는 불린 유니언, 불린 디퍼런스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냅 중에서는 센터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또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 또 비슷한 다른 방법으로 이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옵셋하고 리볼브를 활용해서 이런 모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움푹 파인 부분이 보이죠? 파이프랑 폴라 어레이, 그 다음에 불린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움푹 파주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창을 열어줄 건데요. 저는 주로 라지 오브젝트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새 창을 열었어요. 자, 작업을 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이 뷰를 어디서 작업을 할지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아까 몸통이었던 실린더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런 덩어리들은 항상 솔리드 메뉴에 가면 기본적인 도형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눌러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앞뒤가 막힌 실린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라이트 뷰로 와서 작업을 해줄 건데요. 라이트에서 이 좌표에서 0,0인 지점에다 점을 찍어주고 싶으면 스냅을 켜고 이 지점에 가서 직접 찍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중점에 찍을 때는 좌표값을 써주면 됩니다. 0,0을 명령어 창에 이렇게 쳐주고 엔터를 치면 점이 찍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반지름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건데요. 반지름은 20mm로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이라고 쳐줍니다. 지금 이 그리드 하나가 1mm이기 때문에 20이라고 쳐줘야지 2cm가 반지름으로 잡히는 거예요. 자, 퍼스펙티브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를 지정을 해줄 건데 이거는 라이트 뷰에서는 작업이 어렵겠죠. 탑 같은 곳에서 탑이나 프론트 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길이를 줄 건지 퍼스펙티브를 참고하면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도 직접 숫자를 쳐 넣어도 되지만 그냥 지금은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린더가 만들어졌는데요. 퍼스펙티브에서 지금 작업이 와이어프레임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고스티드를 눌러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고스티드를 눌러서 그 작업하고 있는 오브젝트의 겉과 속을 어느 정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손전등처럼 이 부분에 갓이라고 부를게요. 갓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갓을 만들 때는 또 솔리드에서 여기 보면 약간 앞뒤가 잘린 트렁케이티드 콘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작업을 할 때 얘 중점을 딱 이 실린더의 중점으로 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자, 밑에 보면 5스냅을 눌러주면 이렇게 여러가지 스냅 옵션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센터를 클릭해 줍니다. 센터를 클릭하고 이 서페이스에 갖다 대면 지금 퍼스펙티브 뷰에서 하고 있는데요. 알아서 중점이 찍히는 게 보이시죠? 딱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중점을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점이 가운데 찍힙니다. 그 다음 작업은 아까와 동일한데요. 퍼스펙티브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라이트 뷰로 와서 작업을 해주는데 여기도 숫자를 쳐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한 23 정도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갓의 높이 이거는 숫자를 넣어도 되지만 그냥 마우스로 해도 되고요. 35 정도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높이가 지정이 되죠. 그 다음에 쭉 벌리면 갓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28 정도를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완성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손잡이를 약간 심플한 버전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업을 할 건데요. 지금 고스티드 버전을 보면 이게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종이로 만든 것처럼 아주 얇게 겉이 씌워져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손전등 같은 거 보면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께를 주기 위해서 이 안을 이 안을 지금 마우스 탑에서 보이시듯이 이런 식으로 파줄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갓 부분부터 작업을 해줄 건데요. 갓을 파주기 위해서 얘를 카피를 해줍니다. 명령어 여기 커맨드 창에 카피라고 치고 엔터를 쳐주면 point to copy from, 사실 아무데나 찍으세요. 이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서 두께, 그러니까 안을 파줄 거예요. 지금 카피가 되는 걸로 한 이 정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작업을 완료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실린더 이거와 그 처음에 만들었던 갓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블린 유니온이라는 이 기능을 쓰는데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블린 유니온을 눌러주면 이제는 얘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게 보이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 안을 방금 전에 우리가 카피로 만들었던 애로 파줄 건데요. 이때는 블린 디퍼런스를 사용합니다. 블린 유니온을 꾹 누르면 솔리드 툴들이 뜨는데 두 번째 메뉴가 블린 디퍼런스예요. 얘를 눌러주면, 자, 항상 명령어 창을 확인하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될지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읽어보면 select the first set of surface or polished surface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first는요, 그러니까 덩어리들을 빼주는 건데 남기고 싶은 커다란 본체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덩어리가 본체겠죠. 얘를 누르고 press enter for second set, 두 번째를 누르기 위해서 엔터를 눌러라 그래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셋을 눌러달라고 하는데요. 얘는 우리가 빼줄 부분이 들어가 있는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카피로 만들었던 애를 클릭한 후 엔터를 쳐주면 이런 식으로 잘려나가는 게 보이시죠? 아까 전에 그 카피한 덩어리만큼 빼졌고요. 그 부분이 이렇게 매끄럽게 다 면으로 막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고스티드가 좀 헷갈리면 쉐이디드로 보면 이렇게 막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했으면 이번에는 이 가운데 부분도, 그러니까 손잡이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파줄 겁니다. 이번에도 실린더를 사용해서 센터를 체크한 상태로, 자, 여기 끝부분에 센터를 잡아주고요. 이번에 굵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게 20mm였잖아요. 반지름이. 두께를 만약에 2mm라고 하면 그걸 뺀 18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고, 이거는 어차피 디퍼런스로 쓰는 애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길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얘가 지금 탑 부분에 보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실린더를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줄 건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동을 해줍니다. 드래그 하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자, 블린 디퍼런스를 또 쓴다는 걸 아시겠죠? 자, 이 큰 덩어리를 누르고 바로 블린 디퍼런스를 누르면 두 번째 셋을 그냥 눌러서 이렇게 파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안이 뚫린 게 보이시죠? 우리는 지금 약간 간단한 형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그 진짜 손전등의 모습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유리를 씌워준다 이러면 간단하게 걔 어딨어? 실린더를 이용해서 또 센터를 킨 상태로 18이었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충 이게 뭐 유리, 나중에 뭐 재질을 입힐 때 이 부분을 유리로 만들어주면 대충 손전등 같은 느낌을 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이제 버튼을 만들어줄 건데, 버튼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스피어를 이용해서, 아이고, 좀 바뀌었네. 스피어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자, 솔리드 메뉴에 보면 스피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돼. 프런트에서 해야 돼.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추 손전등 같은 애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실린더를 만드는 방법, 블린 유니언 디퍼런스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센터 이용하는 방법까지 배운 거예요. 블린 유니언하고 블린 디퍼런스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알아야 돼요. 블린 디퍼런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 쉽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예시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쉐이디드로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이 지금 겹치는 부분을 파준다고 생각을 하면 블린 디퍼런스를 누르고 본체를 누르고 엔터, 그 다음에 자를 부분을 누르고 엔터, 이러면 이런 식으로 파여지는 게 보이죠. 지금 블린 디퍼런스 기능을 배웠는데 이거는 여기저기 활용을 해서 다른 형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항상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손전등이 만들어지는데요. 비슷한 형태를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볼브라고 그 어떤 커브를 그린 다음에 걔를 중심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360도 회전을 시켜서 그러니까 덩어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운데 회전축이 될 애를 만들어줬어요. 선을 하나 그어줬어요. 이거는 그냥 여기 라인을 이용해서 그려준 겁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직선을 만들도록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손전등이 중심축으로 완벽하게 360도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그 단면 중에 한쪽만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리얼을 킨 상태로 해야지 여기 이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린 라인에 스냅이 되겠죠. 리얼이 켜지는 걸, 리얼이 뜨는 걸 확인한 후 클릭, Shift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Shift 키를 빼고요. 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런 식으로 손전등의 단면의 반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코맨드 창에 offset이라고 눌러주면은요, side to offset이라고 나오고 distance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mm지만 여기선 그냥 1mm 두께를 준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요, 방향을 정해주면 돼요. 안쪽에다 오프셋을 줄 건지 바깥에다 해줄 건지. 이거 너무 얇으니까 2mm로 하겠습니다. 안쪽에다가 오프셋을 주면, 자, 새로 선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자, 이 두 선을 우리 이 회전축 중심축을 기준으로 360도 회전을 해서 덩어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리볼브라고 코맨드 창에 써도 되고, 아마 이건가? 서페이스에서도 이렇게 리볼브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줍니다. Start of Revolve X. 자,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그 직선 있죠? 걔에 딱 맞춰서 축을 만들어 준 다음에요. 프론트에서 0도에서 이렇게 돌리면 보이시죠? 퍼스펙티브에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360이라고 치면 360도 회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추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작업을 할 때
이 앞부분도 막혔기 때문에 이거는 불린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그냥 썰어주면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크기를 얼추 겹칠 만큼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쳐 놓고요. 불린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잘라주면, 으악, 제가 한 개를, 두 개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 안 했어. 다시 하겠습니다. 불린 디퍼런스 하고, 이 지금 안에 겉에 것만 돼서요. 두 개 다 선택하고 엔터 치고 얘를 치고 해주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됐다.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본인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Extract Surface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얘를 지워주면 되겠죠. 이게 아니야. Extract 됐는데 됐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게 왜 빨간색이냐면 두 개가 이런 식, 제가 지금 설정을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그 덩어리에서 겉면은 노란색, 그러니까 속의 부분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노란색으로 원래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이유는 덩어리들이 합쳐져 있지 않아서. 조인을 해주면 다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거는 완벽하게 그 불린 뒤에 그 앞부분 자르는 거를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리볼브 기능은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지 알려드린 거예요. 리볼브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360도 돌려서 만들 수 있는 거는 금방 더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아까 전에 마지막에 응용 부분 파이프와 폴라 어레이 그 다음에 불린 디퍼런스 이용해서 움푹 파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얘는 지워줄게요. 작업할 때 걸리적거리니까. 자, 먼저 파이프를 그릴 건데요. 파이프를 그릴 때 중요한 거는 파이프가 그려질 그 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말인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라인을 하나 그려줘야 되는데 이 손전등 갓에 딱 붙은 상태로 라인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니어를 켜놓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줄 건데 플래너를 켜놓으면 X가 이 XY축에서만 움직이게 되겠죠. Z축까지 건드리게 되면 이게 엉망이 되기 때문에 플래너를 켜놓고 하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설명했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줬어요. 지금 안 보이는데 보시면 이렇게 커브가 여기 딱 갓에 붙은 상태로 커브가 그려진 게 보이시죠? 여기다가 파이프를 만들어 줄 건데요. 파이프라고 치면 보시면 보통 여러분들은 캡, 플랫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얘를 캡이 그냥 딱 썰리는 게 아니라 약간 동글동글하게 캡을 씌워주고 싶으면 캡을 누른 다음에 라운드를 눌러주고요. 자, 어떤 식으로 파이프가 그려지냐면 이 라인, 우리가 처음 그렸던 라인의 양 끝에 반지름을 줌으로써 그만큼 파이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반지름이 같은 파이프를 만들어줄 건데 레디어스를 2로 주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끝부분도 지워줘야 되는데요. 지금 2로 하면 너무 두꺼울 것 같아서 다시 할게요. 1.5로 주겠습니다. 자, 양 끝에 1.5로 주고 다시 엔터 치면 자, 여기에 파이프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자, 파이프를 이 갓 둘레에 맞춰서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
그럼 일일이 그리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겠죠. 그러면 right view로 와서요. array polar이라고 코맨드 창에 쳐줍니다. 얘는 코맨드 창에 array polar이라고 쳐도 되고요. 트랜스폼에 여기에 array polar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center of polar array를 찍어달라고 하는데요. 이 원의 중점이겠죠. 그래서 스냅에서 센터를 킨 다음에 자, right view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건 반드시 right view에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 right view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360도 원 위에다가 정렬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점이 찍히는 걸 확인한 후에 마우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명령어 창에 number of items 몇 개를 정렬할 건지 쓰라고 나와요. 12개? 12개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angle to fill or first reference point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원 전체에다가 12개를 얹힐 거기 때문에 360도라고 쓰고 엔터를 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개가 이 원에 맞춰서 정렬이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불린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움푹 파줘야겠죠. 그럼 먼저 얘를 누른 다음에 불린 디퍼런스를 바로 해도 되고요. 불린 디퍼런스를 누른 다음에 select first set 첫 번째 세트 누르고 엔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 파이프를 전부 선택해줘야 될 건데요. 탑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선택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중간에 우리가 유리라고 만든 애가 있는데 걔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눌러서 빼줘야 됩니다. 하고 엔터. 그럼 좀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기다리면 자, 이렇게 움푹 패이는 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저기 활용이 가능하겠죠.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무늬를 넣어줄 때도 되고요. 불린 디퍼런스 하나만으로 그냥 우리가 음각 처리를 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손전등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